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2월 2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2월 장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3일절이 목요일 날 있어서 거래일이 나흘밖에 없죠. 월, 화, 수, 금, 나흘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첫날 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1991까지 장이 쭉 밀렸습니다. 2000선 탄탄하게 좀 다지는 듯 하더니 다시금 오늘 28포인트가 빠지면서 내려왔고요. 장 초반에 급락을 하더니 그 급락한 수준에서 옆으로 쭉 횡보하면서 결국 회복을 못했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좀 잘 버티는 듯 하더니요. 장 후반 들어서 한 두어 시경부터 쭉쭉 내려가더니 결국 여기도 한 1% 넘게 빠졌죠. 5.8포인트 하락한 538로 장을 마쳤습니다. 좀 국내 기관들이 아무래도 좀 물량을 이래저래 좀 많이 내놓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관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우리 증시에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자, 오늘 센투자플러스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전화와 문자 두 군데 모두 열려 있습니다. 오늘 장 상황에 대해서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 장 상황에 좀 함께 발맞춰서 종목의 어떤 그 수익률이라든가 손실이라든가 마이너스적으로 움직이신 분들 좀 속이 좀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저희 센투자플러스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들 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013-336-0110으로 문자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한 종목 한 종목 선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실 동안에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예, 자, 이런 장에서도 우리 증권가에서는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로 이제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LG전자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LG전자 스마트폰 어제와 오늘이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LG전자가 그동안 이제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다른 기타 해외 글로벌 업체 대비 경쟁에서 밀리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에 좀 회복되고 있는 국면에 대해서 레포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후 출시된 스마트폰은 대부분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LTE, 프라다폰, 옵티머스 뷰, 옵티머스 QE, 옵티머스 EX 등이 해당되는데요. 또한 고객들의 불만 사항이었던 OS의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도 기존 출시 모델인 옵티머스 1, 2X 등에 대해 진저브레드로 업그레이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4X HD 등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모델들은 그보다 윗버전인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2분기에는 기존 출시 모델에 대해서도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레퍼런스 폰을 출시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업체들과는 격차가 해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OS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더불어 발빠른 대응을 보이며 차별화를 이루었던 HTC도 최근 출시한 모델들은 모두 진저브레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HTC는 이번에 선보일 쿼드코어 스마트폰인 엔데더버부터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LG전자와 동등한 속도입니다. 안드로이드 OS가 2.3 버전인 진저브레드가 거치면서 완성도가 높아져 OS의 진화 속도와 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LG전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하여 선도 업체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너가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계열사들과 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HD급 IPS LCD를 필두로 대용량 배터리, 800만 화소 카메라 및 터치 윈도우 등 핵심 부품에 대해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빨리 공급받을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습니다. 초기 개발 단계부터 협업이 강화되다 보니 최신 사양 제품의 출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아몰레드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내재화한 삼성전자만큼의 파괴력은 가질 수 없지만 해외 업체들 대비 충분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HTC와 소니 등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도 하드웨어에서 차별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가 됩니다. 지난 4분기 글로벌 LTE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41%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80만 대를 판매한 LG전자가 20%로 점유율 2위에 올라 HTC를 제쳤습니다. 4분기 LG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3.6%였던 걸 감안한다 그러면 LTE폰에서는 분명히 선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4분기 판매량은 대부분 내수 물량이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LTE의 제품 경쟁력이 뒤지지 않고 버리즌도 자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북미 시장에서도 일정 수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TE폰의 판매 단가가 3G 스마트폰 ASP의 2배에 육박하고 있어 ASP 상승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올해 LTE폰 판매량으로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는 800만 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를 8천만 대로 보더라도 16%에 해당하는 점유율입니다. 스마트폰이 지난번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목표 주가 11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삼성중공업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이유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2월 24일 미주 지역 선주사로부터 드릴십 두 척을 약 11억 불에 수주했다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2월 현재까지 총 38억 불을 수주하였으며 조선해양 125억 불 연간 수주 목표에 약 3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드릴십 두 척은 작년에 수주했던 드릴십 10척 중에 남아있던 옵션 계약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퍼시픽 드릴링의 드릴십 옵션 한 척과는 다른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드릴십 수주 기대감은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작년 기준 매출, 수주 잔고, 신규 수주에서 해양 부분이 조선 부분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 조선 빅3 중에서 해양 부분 프로덕트 믹스의 상대적 비중이 가장 커서 해양 플랜트 수주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3월에는 옵션 계약에 따른 추가적인 드릴십 수주가 예상되며 LNG 선사인 골라 LNG에서도 선박 건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알려져 LNG 선 수주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또한 3월부터 4월 초에는 현대중공업과 공개 입찰 경쟁 중인 나이지라 토탈 에지니아 FPSO에 대한 입찰 결과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동사의 사업 계획상 해양 플랜트 수주 비중은 72%로 대규모 해양 플랜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초부터 동사의 주식을 대규모 순매수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해양 플랜트 호황을 반영한 이유 있는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동사의 수주 강세를 반영하여 목표 주가를 43,000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대투증권에서 발간한 한섬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구랑에 강한 패션과 프리미엄 채널을 보유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섬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브랜드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소비 경기 불황에도 견조한 실적을 보인 가장 큰 원인은 동사의 높은 정상가 판매율에 있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다시 생산과 판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동사는 반응 생산 시스템을 통해 둔화된 경기 흐름을 읽고 과잉 생산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높은 브랜드력으로 세일 없이 판매를 잘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번 소비 경기 불황으로 인해 동사와 타 브랜드의 브랜드력의 차이는 확대가 되었고요.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류 브랜드의 평균 수명은 5년인데 이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소비 경기 불황으로 회사의 세일 정책을 변경해 소비자의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기 불황에도 노세일 정책을 고수하는 한섬은 향후 더 큰 성장 기회를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불황이 지난 후 소비자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퇴출한 브랜드의 MS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계열사 편입으로 인해 가장 먼저 나타난 시너지는 한섬 브랜드의 현대백화점 입점이라는 프리미엄 채널 확보에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복의 현대백화점 내 침투율은 84.9%로 전국 현대백화점 13군데 중 평균 11군데 입점해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복과 수입 브랜드의 경우 침투율이 각각 34.6% 그리고 12.1%로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현대백화점 남성복과 수입 브랜드를 중심으로 매장 확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인수는 현대계열의 패션 사업 진출 의지를 보여준 만큼 향후 브랜드 확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섬은 수입 브랜드와 아이템 선택에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망의 부재로 수입 브랜드 전개의 경쟁력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이라는 프리미엄 채널을 통해 제일모직, LG패션,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같은 협상력과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섬의 수입 브랜드 비중은 14.7%이지만 기존 브랜드의 매장 확대와 추가적인 수입 브랜드 전개로 그 비중이 증가되면서 성장성을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4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LG전자,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섬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김동공 대리로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심 있으신 분들, 투자하신 분들께서는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센투차 플러스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그리고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두 분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자 갖고 계신 종목과 가격 비중까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저 금호석이고요. 금호석유, 예, 네, 18만 2천 원, 18만 2천 원에 35%입니다. 35%요. 네, 18만 2천 원에 35% 금호석유. 예, 자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요즘은 오늘은 너무나 놀랬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것인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네. 또 제가 금액이 18만 2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 지점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릴지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예, 18만 2천 원. 요 근래 들어서는 뭐 단기간에 한 3, 4개월 안에서는 가장 거의 뭐 높은 시점에 매수를 하셨고 예전에야 뭐 한 20, 한 4, 5만 원 넘나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3분의 2 지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사신 건 사실이네요. 네, 예. 자, 그럼 이제 뭐 어느 정도 내가 그 갖고 있는 종목들 그 사신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본전 회복의 가능 여부가 가장 궁금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이 놀라셨다 그러는데 자, 우리 박성일 연구원님께 금호석유 과연 18만 2천 원까지 지금 15만 3,500원에 끝났으니까 거의 한 20% 정도 지금 가격대에서 상승을 해야지만 이제 본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20% 상승 가능할런지 그 점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십시오. 네. 예, 금호석유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합성 고무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천연 고무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재인 합성 고무 가격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천연 고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합성 고무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런 수요가 좀 증가를 하려면 이제 전방 산업 타이어나 뭐 자동차 쪽이 좀 좋든가 그게 아니면 이제 석유 화학 제품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의 경기가 좀 좋아야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 한 해 중국 경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수요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쪽이 조금 좋았고 천연고무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25만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전반적인 이야기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좀 급락을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유가의 영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나 석유 화학 제품이 많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가가 올라갔을 때 이런 수요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를 제품 가격으로 전가를 좀 하겠죠. 이런 유가 상승분을.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요는 좋지 못한 상황에서 투기적인 세력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마진을 거둬들일 수 있는 제품 가격이 상승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우려가 SOE를 비롯해서 정유 그리고 화학 쪽도 호남석유나 금호석유에 오늘 과하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4만 8천 원 정도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한번 봐서는 빠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프로그램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18만 2천 원까지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 증시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인대를 통해서 긴축 정책을 좀 선회를 해서 확장 정책 쪽으로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석유화학 제품을 소비하는 중국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전 세계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 넘버원이죠.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이제 그 합성 수지 쪽에서 넘버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은 상반기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런던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장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한번 들고 계시면 18만 2천 원대 얼마든지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19만 원 이상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기 이평선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걸 개인적으로는 200일선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1900선, 1950선에서 200일선 돌파하는데 상당한 고생을 했는데 금호석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19만 원에 있는 200일선을 돌파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9만 원 정도가 오면 큰 수익 없이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전 저점이었던 이 13만 9천 원 이게 장중 저점인데 이때 좀 기준으로 해서 13만 9천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서 장대 음봉과 함께 이탈을 한다고 하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금호석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뭐 비중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해드렸으니까요. 그 안에 담긴 뜻을 잘 이해를 하시고 투자에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들어온 종목들 풀어보겠습니다. 동양기전이 오늘 첫 번째 종목인데요. 15,200원에 20%를 매입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 지금 도달을 해 있습니다. 흐름 자체 상당히 오늘 좀 좋았죠.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8%의 급등이 좀 나와 주었는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뭐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렇고 기계 관련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보여주고 있죠. 그 원인은 중국 쪽에서 지준율 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게 이 부분이 좀 가장 크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매출 비중이 한 35%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압기기, 그러니까 지금 뭐 크레인이라든지 굴삭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쓰이는 유압기기가 절반 정도 좀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산업기기가 한 15% 정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중국 경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지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좀 상승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라는 걸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틀 동안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큰 폭의 이탈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관의 매물 압박이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는데 동양기전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언제 매도 돌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 전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승에 상당히 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수급 구조를 좀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현재 수급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16,000원 정도까지 해서는 뭐 단숨에 지금 도달이 좀 충분히 좀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그러니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 0.4% 상승을 했는데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경우에는 동양기전도 같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목표가 한 16,000원 정도까지만 설정을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600원 한 61선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선 정도로 잡으시고 13,600원 이탈신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뭐 조정도 받을 수 있고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좀 애매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놓으신 다음에 그 뒤에 흐름을 보고 다시 재진입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일단은 16,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신 뒤에 재매수 타이밍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플랜티넷입니다. 8,300원에 40%입니다. 영업이익 40억에 이제 시총이 한 800억 정도,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고 PR이 20배 정도 나오는데 기존에 뭐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로엔을 봤을 때 PR 20배 정도 뭐 주는 거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세가 나긴 했지만 아직 비싼 가격대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직전 고점이었던 9,400원 돌파가 좀 힘에 붙이면서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아이패드 3가 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이번 주 회의를 생각해 봤을 때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10,000원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주포가 거의 개인들이죠. 개인하고 이제 알바트로 인베스트먼트에서 주주로 좀 참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개인들한테 상당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세히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물명이 상승할 수 미디어 컨텐츠 쪽은 새로운 시장이 많이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랜티넷 얘기를 좀 하면 유해 차단 서비스를 기존에는 PC에만 제공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란 동영상이 많이 유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이런 걸 많이 제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플랜티넷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출처 이외에도 새로운 매출처가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중심이 되어서 뭐 테마를 형성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중기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200일선부터 5일선까지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21선을 중심으로 해서부터는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격을 좀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날 때마다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10,000원을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씩 가지고 계신 비중을 줄여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매장 배경 음악 서비스를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크게 여의치 않으시고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만 좀 집중을 해서 아이패드 쪽 출시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한번 단기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문자 상담 신청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쭤보실 종목과 가격 비중도 함께 일러주십시오. 예, 예. KB 케미칼이요. KP 케미칼. 네. 네, 가격은요? 27,750원이요. 27,750원. 한 몇 퍼센트나 네. 사셨습니까? 30%요. 30%. 예, 네. 저희 전문가님께 여쭙고 싶은 건 어떤 내용일까요? 글쎄, 이게 너무 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해서요. 네. 이게 2월 초에 13,000원대까지 왔을 때 물을 타려고 하니까 그 담당자가 못하게 해서 너무 이게 지금 많이 빠져갖고 언제쯤 이 산 매수가가 올까 하고요. 네. 자, 그러니까 뭐 이전에 상담하셨던 분과 비슷하게 이제 뭐 본전까지 이제 회복이 가장 좀 마음이 급하신 거군요. 네. KP 케미칼 어느 정도 가격대에 좀 물타기를 시도를 하셨었나요? 하고 싶으셨나요? 아니 그때 2월 초순경에 네. 13,800원대 이거를 100% 타겠다. 그때 아, 탔으면은 네. 18,000원대면 제가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못 타게 하더라고요. 누가요? 아우 거기 이제 주식거래 담당자가. 아, 증권회사에 계신 분께서. 예. 네, 그 부분 나름대로 이제 또 뭐 많이 고민하시고 가장 뭐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투자란 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잘 됐네 못 됐네 평가할 수 아니 있는 제가 거라서. 강력하게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타고 나서 바로 빠졌거든요. 네. 7월 그때 8월 달인가 7월 말경에 샀는데 네. 바로 빠졌어요. 막 팍팍 빠지더라고요. 그럼 그냥 뭐 남의 말 들을 것 없이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하는 건데 그냥 과감하게 결정하면 내려보시지 그랬어요. 그런 아쉬움도 좀 남네요. 예, 예. 그때 물 탔으면 요즘에 빠져서 시샵 때 18,000원까지 왔을 때 정리하고 나왔으면 딱 좋았는데 그런 또 한번 기회를 놓쳐서 예. 전문가님한테 이게 언제까지 매수가면 어떻게 또 물을 타면 좀 괜찮을까 물어보려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워낙 좀 단기간에 좀 고점으로 올랐다는 인식도 있고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또 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다시 한번 그때와 똑같이 한 100% 정도 물타기를 하겠다라는 의지와 자금은 갖고 계시는 상황인 겁니까?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저희 홍희진 팀장께서 KP 케미칼 전망과 만약에 또 한번 혹시라도 조정이 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에 대해서 한번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들어보십시오. 자, KP 케미칼 지금 힘이 굉장히 좀 약해졌습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업종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급락의 원인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엔화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뭐 IT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업종들의 급락이 상당히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화가 약세가 되면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지금 엔화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이들 업종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석유화학 업체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봤었죠. 왜냐면은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좀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환율 때문에 상당히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 대비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좀 애매한 구간이고 그렇다고 지금 일단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냥 가격적인 측면만 보시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추격 매수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되시죠. 일단은 모든 장기 이평선이 상당히 좀 밀집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 흐름이 나와 주어야, 그러니까 즉 바닥권을 좀 다지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이 나와 준다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현재로서는 일단은 많이 빠졌다고 덥석 사시는 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KP 케미칼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이 PTA
PA라든지 뭐 PX, 파라자일렌이라고 하는 화학 섬유 원료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지금 페트 수지. 지금 콜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페트병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트병을 생산하고 있는, 그러니까 페트병의 기초 수지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3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자체, 그러니까 지금 포장 재질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학 섬유가 원료가 되고 있는 뭐 파라자일렌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옷이 많이 팔리거나 지금 포장 재질의 수요가 늘어나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겠죠. 그만큼 중국 경기의 성장,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경기의 성장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돼야만 지금 KP케미칼이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조금 애매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면 주가는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일단은 지금 241선이 내려와주고 있고 단기 이평선이 올라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또한 지금 주가는 다시 한번 단기 이평선을 꺾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6,000원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5,800원 선이 일단 손절가 라인인데 좀 오래 기다리실 수만 있다면은 15,800원 이타에 대해도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바닥을 다져주는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난 더 이상 좀 못 기다리겠다 하시면은 15,800원 이타에 될 경우에 일단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를 터치 안 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2만 원 정도까지의 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환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지금 그 석유화학 업체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단기간에 급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한 만큼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모든 장기 이평선이 이제 한 곳에 밀집을 해 있는 구간이 나올 때 그때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P케미칼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뭐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너무 자꾸 뒤돌아보면 앞으로 또 투자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 일은 딱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계속 한번 현명한 결정들 계속 내려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LG화학입니다. 42만 원에 30%입니다. 예, LG화학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금호 석유와 거의 유사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아무래도 유가 상승 자체를 제품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많이 빠졌을 텐데요. 화학주 전반적으로 이제 차트를 전부 다 쳐서 보시면 호남석유, LG화학, 하나케미칼, KP케미칼 전부 다 놓고 보셨을 때 대장이 누구냐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LG화학이죠. LG화학이 저점 대비 가장 많이 올라갔고 수급도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 뭐 기관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펀드 환매에 따라서 LG화학인 대형주를 조금 환매하는 물량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기존에 많이 샀던 거에 비하면 이제 10%, 20%도 나오지 않았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LG화학은 사는 게 맞는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0일선에 대한 지지가 차트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일선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200일선 지지에 간신히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까지 봐서 이제 60일선 그리고 120일선까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200일선 지지만 확보가 좀 된다고 하고 이 갭 자체를 오늘 메우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갭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만 하면 중국의 수요 증대에 따른 수혜를 LG화학이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석유화학 부분 측면에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IT 사업부 쪽에서 좀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올 하반기부터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많이 보시면 이제 2차 전지나 하이브리드 카를 비롯한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 상품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홍보들은 LED를 비롯해서 대부분 다 하반기에 더욱더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석유화학 쪽 실적은 워낙 좋죠. IT 쪽에 좀 실적이 받쳐준다고만 하면 지금 PER 12배 정도 나오는 LG화학인데 기존에 멀티플 한 13배 정도 받아왔기 때문에 큰 무리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고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42만 원대에서 30% 정도 가지고 계신 물량은 계속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2만 원에서 일단 따라가셨는데 42만 원에서 따라가셨기 때문에 물타기를 너무 급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타기를 들어가서 비중을 50%까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60일선 37만 원, 8만 원 선까지 한번 보신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LG화학이 그때까지 빠지지 않고 다시 40만 원에서 42만 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한다고 보면 그 과정에서는 그냥 홀딩하고 한번 기간 조정을 버텨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테라리소스입니다. 테라리소스 950원에 30%인데요.
스타라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엔터 관련주죠. 엔터 관련주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자원 개발 관련해서 일단은 뭐 사업권을 좀 따낸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기업, 그러니까 이런 뭐 매출액도 그렇고 일단은 상당히 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지금 형태를 좀 보이고 있죠.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지금 3분기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매출액이 7억이 나왔는데 뭐 당기순이익이 16억. 그다음에 지금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4억의 매출액이 나왔는데 8억의 지금 적자. 그러니까 지금 사업 지금 재무제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들쑥날쑥하죠. 그런 흐름인 만큼 일단은 이 종목 갖고 뭐 지금 이 종목 갖고 뭐 수익을 극대화하시려고 하시는 전략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단기적인 추세는 상당히 좀 힘이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주가는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 쪽과 뭐 원유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호재로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그렇습니다. 한 1,300원 구간, 그러니까 1,3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전량 좀 매도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부분이 아무래도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1,300원 부분에서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 그다음에 지금 밑으로 좀 빠질 경우에는 1,150원 이탈시는 종가상에 1,150원 이탈시는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뉴스나 아니면 수급이나 그러니까 수급을 100% 잘 보시는 분이라면 괜찮겠지만 뉴스에 많이 집착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성공을 하시기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150원 이탈시는 매도, 그다음에 위쪽으로도 1,300원 정도에서 일단은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다른 실적이 좋은 종목 우량주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네, 현대 하이스코고요. 현대 하이스코, 예, 자동차용 강판 등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네. 자, 가격과 비중은요? 네, 4만 원에 20%입니다. 4만 원에 20%. 궁금하신 점요? 좀 잡음이 있어가지고요. 네.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4월 10일 미안합니다. 2월 10일경에 매수했거든요. 네, 한 네. 달, 예. 네, 근데 악재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뭐 투신이 많이 팔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투신이? 수급이요? 네. 뭐 투신이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네, 보면은 물론 요 며칠 동안 좀 네. 얄미울 정도로 계속 팝니다. 아우, 얄미워.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그러니까요. 봐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저 차트 보고 음. 예, 기술적 분석하고요. 네. 네, 수급 좀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답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급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급을 보여드릴까요? 수급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1개월치 봐서 누적으로 팔았고요. 3개월도 누적으로 팔았고 6개월도 팔았고 1년도 팔았습니다. 수급이 좋지 못하다는 건 알 수가 있으시죠? 수급이 좋지 못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현대 하이스코는 현재 비싼 구간입니다. 왜 비싸냐고 생각을 좀 해보면 자동차를 비롯한 이제 내년 강판이 많이 들어가는 무슨 그 가전제품 중에서도 세탁기나 전자레인지를 비롯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자동차 이렇게 본네트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 중에서 자동차가 워낙 좋았죠. 그리고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런 내년 가격 상승분을 어느 정도 계열사에 좀 전가를 해서 큰 수익을 얻어왔던 게 현대 하이스코인데 최근에는 엔화 약세에 따라서 현대 기아차에 대한 평이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를 비롯한 혼다를 비롯한 이 일본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 전방 산업의 현대 기아차가 좀 좋지 못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수혜를 누려왔던 현대 하이스코에 대한 평가가 조금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면서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중국이 조금 지준율을 인하해서 경기 확장 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더 이상 점유율을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아반떼가 상당히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중국 쪽 인지도를 좀 쌓아가서 중국 쪽 자동차 매출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 현대 하이스코는 얼마든지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면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기관 매물이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이평선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일선까지가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0일선이 위치해 있는 43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 반등을 한번 노리고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유효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31,65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아왔죠. 근데 이 가격대는 너무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 하이스코어가 자체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려고 마음에 두고 있는 이 가격대 36,000원에서 35,000원 사이 때까지 한번 현대 하이스코어는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같이 기관 매물이 대량 출회가 되면서 장대 음봉 그리고 종가 끝까지 밀어버리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현대 하이스코어는 당분간은 조금 피하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젠트로입니다. 5,400원에 30%인데 손절가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네. 손절가로 너무 좀 지금 늦게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5,400원이었죠. 아무래도 좀 작년 초에 좀 매수하신 거다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나 뭐 축산 탱크, 그러니까 물 관련 저장 탱크를 지금 설치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처리 관련 뭐 테마가 지금 부각이 되면 잠깐 뭐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이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기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지금 화면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08년부터 지금 09년, 2010년,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흐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성장할 때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뭐 같이 증가를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양호하게 조금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부채가 감소되는 흐름이 나와야 그 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 자체는 자산 총기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부채는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액도 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고 뭐 영업이익도 지금 계속해서 좀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테마만 바라보고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에도 상당히 조금 리스크가 따르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21선 기준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이 큰 폭으로 뭐 증가되는 건 아니었지만 일단은 21선이 이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실망 매물이 추가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월 달에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형성했던 그 구간이 가격대가 2,800원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1선이 이탈될 경우는 전량 손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줄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 전고점 3,500원 선까지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반등의 힘이 강하지 못하다라면은 3,200원에서 한 3,4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절반 정도 좀 비중을 줄이시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락앤락인데요. 32,400원에 20%입니다. 예, 락앤락 같은 경우는 중국이 최근에 많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관련 내수주임에도 불구하고 두산 인프라코어 오리온을 비롯해서 베이직하우스까지 전반적으로 다 두산 관련주가 중국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락앤락은 상승을 하지 못했죠. 자세한 얘기를 좀 뜯어보자고 한다면 락앤락의 주력 제품은 밀폐용 용기입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 제품이다 보니까 현재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작년 한 해도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크게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 한 해 이제 실적에 대한 논란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실제로 실적이 좋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PER 25배 이상을 줬던 고평가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와 조금 마찬가지인 케이스죠. 최근에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3만 원대에서 지금 보시면 기존의 거래량을 보다 훨씬 많은 물량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3만 원 보면 이제 주봉상에서도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보면 락앤락에 대한 성장 의심성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될 테고요. 그렇지 못하고 지금 3만 원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만약 지지를 못한다고 보면 예전에 상장했었던 주가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는 충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앤락에 대한 그 투자는 조금 조심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32,4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분기점에서 매수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되셨을 텐데요. 3만 원을 장대 음봉 그리고 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이탈 시에는 일단은 무조건 전량 손절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최근에 보면 이제 거래량을 좀 자세히 보시면 큰 폭의 장대 음봉이 나올 때도 거래량이 많고요. 장대 양봉이 나올 때도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증권사에서 의견이 분분한 만큼 기관, 외국인, 개인 모두들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단일 품목이 주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지금보다 국제 유가가 약간만 꺾여준다거나 아니면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빠르게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수요 측면에서 증대가 된다고만 보면 락앤락은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등을 한다고 보면 직전에
최근에 이제 저점을 좀 만들었었던 이제 36만 원대라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6만 원대를 넘어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는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락앤락이 실제로는 이제 최근에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베트남, 동남아시아, 중국을 비롯해서 투자를 워낙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실적 개선세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 물량 또한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락앤락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35,000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는 이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3만 원대 강하게 장중 저점이 아니라 장중 종가입니다. 장중 종가를 해서 3만 원 지지를 못한다고 하면 전량 손절 처리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 잡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우 부품인데요. 1,140원에 20%입니다. 네, 대우 부품 같은 경우는 사업부 정리를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뭐 가전 쪽이나 뭐 통신사업부 뭐 이런 부분의 정리를 되게 많이 하고 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자동차 전장 부품, 그러니까 지금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해서 일단은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GM 쪽에 지금 매출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뭐 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자본금도 지금 까먹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 상당히 조금 어려운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왜 사셨는지가 상당히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살만한 이유가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만한 이유가 없는데 굳이 들어가신 거는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니까 더 오를 것 같은 심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뇌동매매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대우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같은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형이 지금 양봉이 떴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좀 적은 거래량. 이걸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저가에 있고 추가적인 매도세가 강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고점 라인,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점이겠죠. 1,13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부분까지는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 정도를 일단은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 후에 매수가에서 매도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홀딩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지선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점 지금 1,000원 초반, 그러니까 1,020원 정도가 종가상으로 이탈이 된다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그렇게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없는데 투자하시는 거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지금 오르는 종목 쫓아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습관 자체를 좀 우량주, 실적인 좋은 종목 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투자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액트를 보겠습니다. 액트 4,050원에 20%입니다. 액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죠. 지금 PER로 따지면 5배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 IT 부품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이유는 아이패드 3 때문에 그럴 텐데요. 뭐 실리콘웍스니 멜파스니 파트론이니 액트도 마찬가지고 액트가 이 중에서 좀 작은 측면에 속하죠. 인성 연쇄 회로기판 FPCB를 좀 만드는데 FPCB, PCB 모두 얘네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좀 작은 부품 쪽.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아주 작은 이런 모니터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쪽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좀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폰에 많이 공급을 해서 실적은 많이 좋았죠. 이번에 아이패드나 아이폰 3에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출시가 될 때까지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안 좋은 데 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540선 돌파 이후에 상당히 지지를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면을 좀 뜯어보자고 한다면 뭐 테마주가 강세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겠지만 IT 부품주가 아주 강력하게 코스닥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IT 부품주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60%를 IT 부품주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가 코스닥 시장을 받쳐준다고 봤을 때는 액트 앞으로 성장성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는 횡보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실 구간은 아닌데 여기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두 가지 결정사항에서 잘 따라가셔야겠죠.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보다 약간 높습니다. 지금 가격대와 거의 같은데요. 4,050원이라고 한다면 이 분기점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일단은 기다리시는 전략이 유효하고 대응 방안만 찾으시면 될 텐데 워낙 시총이 작다 보니까 기관이 절대로 따라와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개인들 위주로 좀 올려야 될 텐데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줄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좀 줄면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여기서 박스권 4,595원 돌파 이후에 흐름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 장대 음봉이 났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일단은 코스닥 시장 대장주인 IT 부품주 쪽에서 하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홀딩을 하시면서 코스닥 시장 540선 깨지지 않는다고 보면 지금 PER 5배이기 때문에 앞으로 2배, PER 10배까지 주고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신화 인터텍인데요. 5,400원에 30%입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광학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LCD 산업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지금 부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LCD 지금 그러니까 패널 값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보이고 나서 수요가 좀 늘어나야,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LCD 산업이 좀 활성화가 돼야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신화 인터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그러니까 급등락이 굉장히 좀 심하죠. 변동폭이 상당히 좀 심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조금 업황이 개선되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급등이 나오는 반면에 반대 상황이 좀 나오면은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2010년 뭐 고점 18,000원에서 지금 저점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사이클상 아무래도 지금은 상승기에 좀 접어들었긴 하지만 여기서 일단 확실한 가시적인 지금 LCD 뭐 패널 값의 뭐 상승이라든지 수요 증가되는 흐름이 좀 나와 주어야 주가는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동사가 갖고 있는 매출액이겠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양호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한 3천억 정도.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900억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이제 매출액이 3천억에서 여기가 마진율이 뭐 어느 정도 5%만 달성이 되거나 한 10%까지 마진율이 좀 좋아진다라면은 주가는 큰 폭으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갖춰놨기 때문에 매출액이 양호하게 좀 나와주는 흐름이 좀 지속이 된다면은 향후에 주가의 상승 탄력도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제 단기적인 손절가는 좀 이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가격적인 조정,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차적으로 봤을 때 4,500원이 이탈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500원을 마지노선으로 삼으시고 이탈이 되면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까지 설정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마 오늘 끝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크레듀입니다. 크레듀 11만 5천원에 40%입니다. 지금 크레듀 같은 경우는 워낙 큰 폭의 좀 손실을 보고 있으시죠. 11만 원대라고 한다면 아주 예전에 매수를 좀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크레듀가 예전에 많이 올랐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삼성 SDS의 우회 상장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좀 매각을 하면서 우회 상장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교육주 자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요새 교육 테마가 많이 불고 있는데 크레듀를 비롯해서 다른 조금 대성 디지털이나 이런 회사들이 가려고 하면 사교육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야겠죠. 공교육 활성화나 복지 정책을 통해서 교육주를 좀 지원을 한다고 하면 크레드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서 수혜를 볼 일이 거의 없고요. 아무래도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 이제 제공을 좀 크레드가 한다면 모르겠지만 뭐 디지털 대성이나 청담 러닝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약한 면모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 없이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관심 종목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크레드 같은 경우는 워낙 손실폭이 크시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매도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당분간 200일선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일단은 과감하게 좀 아쉽지만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200일선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삼성 관련 얘기가 나올 때까지 한번 테마가 부각될 때까지는 방법이 크게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희진 그리고 박성일 두 분의 전문가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월 27일 월요일 순서인데 오늘 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치는 않은데요. 뭐 그동안 힘있게 달려왔으니까 좀 숨고르기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일 장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요. 자, 2월 27일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